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편안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도 시선도 기대도 사라지면 마음 역시 조용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없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나를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낯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타인 앞에서보다 자기 자신 앞에서 더 엄격한 신문을 받는 존재라고요.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자신을 재단하는 또 하나의 시선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괜찮은지, 잘 살고 있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 그 질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어김없이 떠오릅니다. 비교는 이미 습관이 되었고 그 습관은 혼자일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비교는 사회가 만든 병이 아니라 의지가 스스로를 증명하려 할 때 생기는 증상이라고. 우리는 남을 이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무가치해질까 두려워 끊임없이 기준을 세우는 것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타인을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어떻게 보았는지도 세상이 무엇을 요구했는지도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을 붙잡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왜 나는 나를 쉬게 하지 못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위로가 아니라 조금 덜 괴로워지는 방향으로 천천히 다가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건드렸다면 조용히 구독으로 남아주셔도 괜찮습니다.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문을 닫았고 휴대폰도 내려놓았으며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할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은 여전히 긴장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쉬어도 되는 순간을 스스로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인간의 본성을 아주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도 자기 자신이 만든 기준에서는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혼자 있을 때조차 마음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걸까? 지금 멈춰도 되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더 나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 질문들은 실제 타인의 말이 아닙니다. 이미 내면에 자리 잡은 평가의 언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가 스스로를 감시하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의지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항상 더 나아가야 하고 지금보다 나아야 하며 멈춤은 곧 퇴보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혼자는 휴식이 되지 못하고 다만 무대 위에서 관객이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연기는 계속되고 평가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피로는 무언가를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쌓이는 피로입니다.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를 비교하고 가능한 나와 현실의 나를 나란히 세워두고 그 사이의 간극을 조용히 바라보는 일. 이 일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이 가장 지치기 쉬운 순간은 고통을 겪을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평가할 때라고요. 왜냐하면 그 평가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달성되는 순간 곧바로 다음 기준으로 옮겨갑니다. 만족은 도착지가 아니라 항상 지나쳐버리는 표지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혼자일 때 마음이 쉬지 않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너무 성실하게 자신을 관리해온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쉬는 순간에도 뒤처질까봐, 멈춘 사람으로 남을까봐 스스로를 놓아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가능성을 남겨둡니다. 의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잠시 약해질 수는 있다고 말합니다. 비교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비교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지는 순간, 그 짧은 순간이 인간에게 허락된 가장 현실적인 쉼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이 장의 끝에서 아직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만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쉬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충분히 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교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왜 타인이 사라져도 마음속 경쟁은 계속되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비교는 사회가 만들었고 경쟁은 환경이 강요한 것이라고요.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설명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불편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타인이 사라져도 비교가 남아있다면 그 비교는 처음부터 타인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혼자 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순간에도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위치짓습니다. 앞선 나, 뒤처진 나, 잘하고 있는 나와 아직 부족한 나를 나눕니다. 이 나눔은 습관처럼 이루어집니다. 마치 비교하지 않으면 자신이 사라질 것처럼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의지의 자기 확인 욕구라고 설명합니다. 의지는 단순히 살아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의미 있는 상태임을 끊임없이 증명하려 듭니다. 그래서 의지는 언제나 기준을 필요로 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외부에 있을 때보다 내면에 자리 잡았을 때 더 잔인해진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평가는 반박할 수라도 있지만 내가 세운 기준은 스스로가 납득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일수록 마음의 신문은 더 치밀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이 끊임없이 자신을 평가하는 이유는 완벽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무가치해질까 두렵기 때문이라고요. 비교는 우월감을 주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자기 부정을 피하기 위한 방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비교가 사라지는 순간 의지는 자신이 설 자리를 잃기 때문입니다. 아무 기준도 없을 때 마음은 공허를 느끼고 그 공허는 곧 불안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준을 세웁니다. 비교는 고통이지만 완전히 없애기에는 너무 익숙한 구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타인을 의식한다고 생각할수록 실제로는 타인이 필요 없어집니다. 이미 내면에 타인의 역할을 대신하는 감시자가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감시자는 사람보다 더 집요하고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당신을 흔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비극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기서 한 가지 실마리를 발견합니다. 비교가 타인에게서 오지 않았다면 그 비교는 타인이 사라져도 약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관계를 끊지 않아도 마음의 작동 방식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장의 끝에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만 남기겠습니다. 비교가 정말로 당신을 괴롭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교가 멈출 때 찾아오는 그 공허가 더 두려운 것입니까? 잘 살고 있는지 묻는 버릇, 그 집요한 질문이 어디에서 자라났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보다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집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아도, 큰 불만이 없어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용히 묻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걸까? 이 질문은 겉보기에는 성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을 성찰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비교가 내면화된 형태라고 보았습니다. 잘 살고 있는지를 묻는 순간 이미 어딘가에 잘 살고 있는 상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모습도 없습니다. 다만 막연히 지금보다 나아 보이는 삶, 지금보다 덜 불안한 상태, 지금보다 더 안정된 나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나를 그 상상 옆에 조용히 세워둡니다. 이때 마음은 쉬지 않습니다. 비교는 말없이 진행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이 스스로에게 가장 잔인해지는 순간은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잘하고 있는 것 같을 때라고요. 왜냐하면 이때 비교는 불만이 아니라 의심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만족해도 되는 걸까?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의심은 겉으로는 발전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삶은 점점 점검의 대상이 됩니다. 하루는 살아낸 시간이 아니라 평가받아야 할 결과물이 됩니다. 기분조차도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좋은 기분이면 이유를 찾고 나쁜 기분이면 원인을 분석합니다. 마음은 언제나 스스로를 해명해야 하는 상태에 놓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지는 만족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의지는 움직임 자체를 멈추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 느낌이 사라질 때쯤이면 의지는 이미 다음 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사실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 사람은 잘 살고 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성실함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그 성실함이 방향을 잃을 때 사람은 스스로를 지치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해답을 성취해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이 질문을 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가? 잘 살고 있는지를 묻지 않는 삶이 아니라 그 질문에 인생 전체를 걸지 않는 태도 말입니다. 이 장의 끝에서 한 가지 감각만 남겨두겠습니다. 잘 살고 있는지를 묻는 순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질문이 멈출 때 찾아오는 그 불편한 감각, 공허와 평온의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비교가 잠시 멎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의도한 것도 아니고 애써 내려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너무 지쳐서 더 이상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때 마음에는 이상한 정적이 흐릅니다. 안도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며 분명한 슬픔도 아닙니다. 다만 아무 감정도 앞으로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아무 느낌이 없어도 괜찮은 걸까?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 쇼펜하우어는 이 반응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사람들은 평온을 두려워한다고요. 정확히 말하면 평온과 공허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두려워합니다. 비교가 사라지면 의지는 할 일을 잃습니다. 더 나은 상태를 상상하지도 않고 지금의 위치를 점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익숙한 긴장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긴장이 사라진 자리에 곧바로 기쁨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공간이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 공간을 공허라 부르는 순간 사람은 다시 비교를 불러온다고요. 공허를 견디지 못하면 의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질문을 만들고 기준을 세우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일로 돌아갑니다. 고통이 익숙하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상태는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이 공허처럼 느껴지는 상태가 사실은 고통이 줄어든 상태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행복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삶이 갑자기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을 끊임없이 자극하던 비교의 압력이 잠시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할 거리도 적고 성과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간을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너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곧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때를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희귀한 순간이라 말합니다. 의지가 잠시 힘을 잃고 존재가 그저 존재로 남아있는 시간. 이 시간은 짧고 의식적으로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짧은 순간이 삶 전체를 구원하지는 못해도 삶을 조금 덜 괴롭게 만들 수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장의 끝에서 당신에게 어떤 결론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비교가 사라졌을 때 찾아오는 그 허전함은 당신이 비어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잠시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상태를 유지하려 애쓰지 않으면서도 조금 더 자주 머무를 수 있는 길, 즉 남보다 나아지려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법을 쇼펜하우어의 방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비교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비교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멈추는 방법을 찾는 순간에도 사람은 더 나은 상태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벗어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덜 관여하는 법을 말했습니다. 남보다 나아지려는 마음은
의지의 가장 집요한 형태입니다. 이 마음은 겉으로는 성장과 발전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부족함을 전제합니다. 항상 아직이 있고 아직이 있는 한 마음은 도착하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안한 태도는 이렇습니다. 나아지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말고 나아짐에 대한 집착을 느슨하게 하라. 그는 극단을 경계했습니다. 비교를 혐오하는 것도 비교를 이겨내려 애쓰는 것도 모두 의지를 자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미세한 변화를 말합니다. 비교가 떠오를 때 그 생각을 밀어내지 않는 것, 대신 그 생각에 중요한 자리를 내주지 않는 것, 마치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굳이 분석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두는 태도처럼 말입니다. 남보다 나아지려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은 결심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얼마나 자주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는지를 차분히 인식할 때 찾아옵니다. 수없이 비교했지만 마음은 나아지지 않았고 기준을 높였지만 평화는 따라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순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받아들임을 체념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고 보았습니다. 의지는 늘 더 원하지만 그 더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해 말입니다. 이 이해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힘을 덜 쓰게 만듭니다. 이 지점에서 삶의 리듬이 조금 달라집니다. 비교는 여전히 떠오르지만 그 비교에 하루 전체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남보다 나아졌는지보다 지금 덜 괴로운지가 조금 더 중요해집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이 변화는 충분했습니다. 이 장의 끝에서 한 가지 태도만 남겨두겠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덜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만으로도 삶은 이미 다른 결을 띠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이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교가 더 이상 삶의 시험지가 아닐 때 혼자는 어떤 얼굴을 갖게 되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혼자가 더 이상 시험장처럼 느껴지지 않는 때가 옵니다. 아무도 점수를 매기지 않고 스스로도 채점표를 들여다보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변화는 극적이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깨달음도 삶이 바뀌었다는 선언도 없습니다. 다만 마음이 예전보다 덜 바쁠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이상적으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비교가 사라진 혼자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고요.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고통이 줄어든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때의 혼자는 외로움과도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보통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감각에서 시작되지만 비교가 약해진 상태에서는 그 부족함을 굳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없다는 사실은 남아있지만 그 사실이 곧 불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마음은 더 단순해집니다. 오늘의 상태를 내일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가능성과 나란히 세워두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설명해야 할 대상으로 삼지 않을 때 혼자는 더 이상 견뎌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없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의지는 다시 고개를 들 것이고 비교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평안을 약속하지 않았기에 현실적인 철학자였습니다. 잠시라도 덜 흔들리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비교 없는 혼자는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도달해야 할 목표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자신을 신문하지 않는 짧은 휴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휴식은 당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비교에 지칠 만큼 성실했기 때문에 허락되는 시간입니다. 이 장의 끝에서 이야기는 조용히 멈춥니다. 더 나아가라는 말도 이제 괜찮아질 거라는 약속도 남기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만을 담담히 놓아둡니다. 혼자는 외로운 상태가 아니라 비교가 줄어들었을 때 비로소 숨 쉴 수 있는 자리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를 극복하셨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라면 그런 기대 자체를 경계했을 것입니다. 다만
당신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목소리를 조금 덜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오늘의 사유는 이미 제 역할을 다한 셈입니다. 비교는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지 묻는 버릇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그 질문이 진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의지의 습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인식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예전보다 덜 몰아붙여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긍정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을 조금 덜 괴롭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지혜라고요. 오늘 혼자 있는 이 시간이 당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고 비교도 잠시 쉬고 그저 존재하고 있는 자신을 그대로 두어도 괜찮은 밤이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이나 조용히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